안녕하세요. 구조차 1강 13장에 있는 강압 촉포 회로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목적이에요. 13.1 실험 목적. DC-DC 컨버터인 촉포 회로의 동작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동작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촉포 회로는 강압 촉포 회로와 승합 촉포 회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강압 촉포 회로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구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압 촉포 회로 보도록 하죠. 컨버터는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직류를 직류로 변환해주는 컨버터, 그리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컨버터, 그리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컨버터, 그리고 교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컨버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때 DC-DC 컨버터는 직류 전원을 또 다른 레벨의 직류 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직류 전원을 다른 레벨로 바꿔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을 높여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승합 초퍼라고 얘기해요. 승합. 그리고 전압을 낮춰주는 것을 강압 초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는 강압 초퍼로 실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직류를 직류로 바꿔주는데 다른 전압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이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 이것을 이제 인버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은 우리 다이오드 갖고 우리 실험을 했었어요. 정유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교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또 다른 전원, 또 다른 레벨의 교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변압기 등을 이용해 가지고 교류 전원 바꿔줄 수가 있겠죠. DC-DC 컨버터는 다른 레벨의 직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회로로서 강압 초포, 스텝다운 초포라고 하는데요. 강압 초포 회로는 직류 전압을 낮춰주는 회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합 초포 회로는 14장에서 다루고 있죠. 직류 전압을 높여주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압 그림과 같이 그림 13-1과 같이 하면은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하면은 직류 전압, 즉 직류 평균 전압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런 한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직류 전압보다 12유를 조정함에 따라서 낮은 전압으로 전압을 낮춰주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걸 강압 촉포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때 12유이라는 것은 한 주기에 대한 스위칭 온 시간의 비가 되겠습니다. 즉 B는 T분의 T on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어, 요 회로를 보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VI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직류전원이네요. 그렇죠? 이때 한 그냥 대략 12V라는 입력 전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스위치가 계속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스위칭이 온 되어 있으면은 이때 출력 전압 VOT는 여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이 이쪽으로 그대로 다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경우에는 12V가 그대로 출력 전압 VOT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VOT가 그냥 무조건 12V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위칭을 왔다 갔다 했다고 칩시다. 스위치를 켰다 닫았다 켰다 닫았다 해봐요. 그때 입력은 그냥 쭉 12V가 나가지는데 이때 출력은 스위치를 온 하면은 12V가 될 거고 스위치를 온 하면은 그리고 스위치를 오프 하면은 얘는 회로가 끊긴 거니까 몇 볼트가 뜨겠어요? 그렇지. 그냥 0볼트 뜨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볼트. 끊겼으면은 여기 저항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 재면은 0볼트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0볼트. 그래서 여기 이때는 스위치가 끝나는 거니까 0볼트. 또 스위치 온 하면은 이렇게 또 켜질 거고 여기를 또 닫으면은 0볼트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전압 파형, 출력 파형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전체 주기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1초라고 합시다. t라고 하고 여기를 스위치를 딱 닫은 이 시점을 0.5초라고 합시다. 즉 2분의 t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이 12일이라는 것은 전체 주기분의 요거 온 1시간, 온 1시간이 요걸 의미하는 것이지 이거 닫았을 때가 여기 출력이 이렇게 나와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때 이럴 경우 12율은 t분의 온 1시간이 2분의 t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초가 되겠다.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제 12율은 단위가 여기 곱하기 100 해주면은 비율을 따져주는 거예요. 비율. 그러면 이건 퍼센트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퍼센트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2분의 1에다가 이게 사실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2분의 비율인 거고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은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50%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12율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스위칭을 함에 따라 이 12율을 조절함에 따라서 이 직류전압 평균값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만약 4분의 t일 경우에는 4분의 t일 경우에는 출력 정압이 4분의 1만 T-ON이 되는 거고 12V가 나가지는 거고 그 나머지 주기에 대해서는 0V가 나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 일단 4분의 1 그러면 25%가 되겠고 그때는 12율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 12율이라는 건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T분의 T-ON 1 1시간 1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주기분의 1 1시간 1 1시간 1을 1시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은 12율은 쉽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율을 조정함에 따라서 직류 평균 값이, 직류 전압 값이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12V를 나는 입력으로 넣어줬지만 출력 전압으로는 몇 볼트가 나죠? 그렇지. 최대한 이 V의 DC 평균 값은 계속 키고 있으면은 1이 될 거고, 즉 VI가 될 것이고, 어, 최고로 그냥 계속 꺼놓고 있으면 0V가 될 테니까 진입 평균 값의 범위는 VI 0부터 VI까지의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강압 초포 회로의 출력 전압값, 평균 전압값을 바꿔주는 그런 회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율이라는 것은 D는 듀티 레이쇼라고 하는 건데 T분의 T-ON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입력 이건 지금 출력 전압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력이 12V가 쭉 나가진다면 스위칭을 이렇게 함에 따라서 전체 T분의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주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 주기.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로 잡았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 주기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T라고 놓은 거고 요 T-ON이라는 것은 1 1시간, 즉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갈 시간, 요 T-ON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를 T-OFF라고 부분을 저 놓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 정압값이 나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R분의 VI라고 하면 이건 전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 닫았을 때 그때 전류 IOT는 어떻게 되겠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I는 R분의 VI니까 V니까 R분의 VI로 해서 온 1시간일 경우에는 그때 전류값은 R분의 요 값이 R분의 VI가 되는 것이고요. 오프됐을 땐 전류 안 오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는 나타나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전류 IOT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율이라는 것은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T분의 T-ON이라고 얘기했어요. T분의 T-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T1을 계속 이렇게 키고 있으면은 T1이 T 값이 되겠지. 그래서 T분의 T는 1이에요. 그래서 12율은 최대 1이 될 것이고, 얘가 T1이 계속 꺼져 있어. 이렇게 오프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0이 되겠죠. T분의 0은 0이니까,
12율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요. V의 DC 범위는 0부터 VI가 될 것이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0부터 VI의 범위를 갖고 있겠죠. 또한 직류 출력 직류전압 평균값으로서는 평균값 이렇게 나타나는 것의 평균값은 전체 주기분의 T분의 T온에다가 VI를 곱해주면은 이게 V의 DC가 되겠죠. 이게 평균값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T분의 T5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D로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D의 VI로 해서 직류 평균값은 12율에다가 입력 전압값을 곱해주면은 그게 평균값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균값 한번 다시 볼까요? 직류전압 평균값 좀 이따가 퓰렉 급수하면서 2강 때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직류 평균값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저 그림은 좀 정확한 게 듀티 레이쇼가 50%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은 여러분들이 언뜻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V라고 하고 여기를 한 주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평균값이 평균값이 몇일까? 한 주기에서의 평균값. 그거는 계속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테니까 그 평균값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전체 여기에서 반만 지금 차지한 꼴이 되는 거니까 5V가 되겠죠. 그렇죠? 그 계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T분의 2분의 T에다가 10V를 곱해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체 이 시간 중에서 온 한 시간에다가 입력 전압 VI를 곱해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5V가 평균값이 5V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 식으로부터 T분의 2분의 T라는 것은 이게 지금 T 온 1시간인 거니까 2분의 T가 지금 T 온 1시간인 거니까 T분의 T 온에 그래서 VI가 이게 평균값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T분의 T5는 T고 그다음에 VI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직류 전압의 출력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를 조정함에 따라서 출력 전압값은 0부터 VI와 같은 이러한 범위로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력전자 회로에서는 부하가 순저항인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부하는 이렇게 RL 회로로 구성이 되죠. 이랬을 경우 RL 회로의 경우에는 스위칭을 온 오프 하면은 다이오드가 없을 경우에는 이 인덕터에서 역기전력이 발생해서 굉장히 큰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이제 각각의 소자에다가 극성을 달아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출력으로 나와주는데 닫으면은 오프할 때에는 여기에 지금 굉장히 큰 역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쪽이 전압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전압값을 재면은 굉장히 큰 역기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출력 전압이 이렇게 나타나다가 스위칭을 오프하면은 이렇게 역기전력이 팍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도 역기전력이 나타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나가지면서 여기서도 또 역기전력이 나타나죠. 이렇게 높은 전압이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이러한 역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전류가 괴한돼서 프리휠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전류가 나갈 수 있는 군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스위치를 오프하는 순간에 역기전력이 팍 발생해서 다이오드가 없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전류가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버려요. 역기전력에 의해서. 그래서 스위치가 파손이 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여기 달아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이 이렇게 피드백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항해서 소비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를 우리는 활류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프리윌링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위치 오프 시 인덕터의 역기 전력이 유기되는데 이 역기 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다이오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다이오드를 활류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인덕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VLT는 LDT분의 DIT죠. DIT. 스위치를 오프하는 이 순간에는 굉장히 짧은 순간이 될 거예요. 전류가 가령 5A가 흐르고 있다가 시간 매우 짧은 시간에 이 전류가 이 스위치를 딱 오프하면 몇 암페어가 되는 거야? 0암페어가 되는 것이죠. 즉 시간은 0.00001초라고 합시다. 그냥 굉장히 짧은 시간. 이때 전류의 DI라는 것은 지금 DIT라는 것은 전류의 변화율이잖아. 그렇지? 5A에서 0A를 빼주면 5A가 되는 거야. 변화율은 지금 0A라는 얘기죠. 그렇죠? 또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5A에서 0A로 변했다라고 하면은 0 빼기 5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게 변화율이 되는 것이지. 0A에서 5A로 변화했어. 이때 변화율은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플러스 5A 이런 식으로 변화율을 DIT를 5A라고 얘기를 하면 5A에서 0A로 변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요거는 지금 5 빼기 0을 해가지고 5A가 된 거고 우리가 미분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5에서 5A에서 0A로 변했으면은 0 빼기 5에서 마이너스 5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A고 분모는 0.0001초야.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은 얘는 지금 0이 내 길에 있으니까 5만 이런 식으로 5만 볼트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5A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전압이 역기 전력이 뜬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여기 뭐 부품을 잘 쓰기 때문에 뭐 5A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게끔은 우리가 안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비율에 의해서 매우 매우 짧은 시간에 대해서 부하전류 IO가 갑자기 0이 되니까 IO의 변화율이 무한대가 됨으로써 매우 큰 역기전력이 되어서 회로가 손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활류 다이오드를 추가를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다음과 같이 입력 전압이 쭉 나가는 것에 대해서 스위칭 CBU를 조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뜨고 VI 뜨다가 0V, VI 뜨다가 0V, VI 뜨다가 0V 이런 식으로 CBU를 조절함으로써 출력 전압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 RL 회로예요. 그렇죠? 이렇게 딱 닫았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흐르는 거지. 여기 접지니까. 흐르면은 이때 어, 인덕터하고 전압 인덕터가 달렸을 때 전류하고 어, 전압과의 위상차는 어떻게 돼? VI는 J 오메가 L I 이런 식으로 씀으로써 얘는 극좌표로 표현하면은 크기는 오메가 L이고 각도는 몇 도가 돼? 90도가 되는 것이지, 그치? 이렇게 I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이상이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VO는 출력 VO는 이렇게 되는 거죠. VO는 L에 대한 출력 전압은 이렇게 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 저항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RI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류하고 전압하고는 위상이 어때요? 위상차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전류의 파형을 알고 싶으면 저항을 측정을 해주면 돼요. 저항을 측정하면은 그때 전류는 크기는 R분의 VO가 되는 것이고 VO
5가 되는 것이고 위상차는 0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전압이 여기 그대로 뜨면서 R분의 VI로 뜨면서 위상차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것을 알고 싶으면은 저항 양단에다가 측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저항 양단의 출력은 이렇게 전압과 같은 경우를 나타나는 것이고, 이때는 지금 이렇게 t 온 시간에는 이거는 이 출력 전류는 지금 R과 L이 같이 묶여 있을 때의 출력 전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닫혔을 때 이때 흐르는 전류는 I는 뭐 R 플러스 J 오메가 L 분의 1의 VO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요렇게 나타나지는 그러한 신호가 될 것이고요. 얘는 이제 지금 뭐 이제 이거는 과도 현상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분 방정식이나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이러한 파형들은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튼 출력 전류는 이렇게 나타나지겠다라는 얘기예요. RL 회로에서요. 아까 좀 전에 알아본 것은 그냥 이러한 상태에서 저항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을 보자라고 하면은 요 VI와 출력 VO의 파형하고 동일한 파형이 되지만 크기는 바뀐다라는 것이죠. 크기는 바뀐다라는 얘기요. 자, 그 다음에 강압 촉포 회로를 실제로 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스위칭 회로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온, 오프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배운 것이 있었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스위칭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이 출력 파형은 거의 우리가 원하는 출력 정화 이렇게 T 온분의 T 1000주기분의 왜 T 온이죠? 이런 식으로 구형파 스타일로 나타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PU를 조정하면은 이 펄스의 펄스 구형파의 폭을 갖다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펄스의 폭을 변조하는 이러한 신호다라고 해서 이걸 PWM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 해서 PWM 변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스위칭 신호를 제어함으로써 출력의 이 전압값이 펄스의 폭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PWM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13장에서는 스위칭 신호를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스위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에러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출력 전압 파형이 PWM 패턴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PWM 파형은 이렇게 출력 전압이 이렇게 PWM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구형파 펄스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펄스의 폭을 갖다가 내가 조절해야 한다라는 얘기야. 이를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고 여기에다가 저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외에 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 타이머 555 타이머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타이머 5회로도 우리가 배울 것이고요. 원래 작년에는 다 했었는데, 이거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대면으로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압 촉포회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랜지스터를 잘 사용하는지 못하는지 아니면 이 신호 발생기를 제대로 쓸 줄 아는지 못하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 주에는 실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실습에 대한 얘기는 수업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를 할게요. 이러한 강압 촉포 회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형파 PWM이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출력 전압이 VOT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출력 전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러한 신호들은 왜 나타나는 건지, 얘네들을 갖다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호가 근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0부터 t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호는 퓨리의 급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회로 이론이나 공업수학 시간 때 여러분들이 배웠을 수 있죠. 퓨리의 급수식은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한 출력 전압 VOT라고 하는 이러한 출력 전압은 VOT라고 나타나는 이러한 출력 전압식은 직류 성분과 이 신호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0부터 t까지 이 신호가 반복적으로만 계속 여기가 t고 여기가 2t고 반복적으로만 된다면은 걔는 퓨리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 물론 얘도 지금 0부터 여기가 한 주기니까 여기까지가 한 주기니까 반복되는 거야. 주기적이다라는 얘기야. 주기적인 신호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퓨리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퓨리급수는 뭐냐? 직류 성분과 사인 성분과 사인 n 사인 오메가 t 사인 성분과 코사인 성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사인 성분이라는 것은 기본파가 있을 것이고 기본파 그리고 고조파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사인 3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직류 성분과 사인 성분과 코사인 성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라고? 퓨리급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사인 2 오메가 t 여기도 고조파야. 고조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조파. 이거는 기본파라고 얘기해요. 기본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사인 3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야. 어떤 신호를 이렇게 주기적인 신호는 직류 성분과 사인 성분, 코사인 성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퓨리의 급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신호는 퓨리의 급수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사인 성분의 개수가 있을 거야. 개수. 그것을 얘를 A의 1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A의 2라고 표현하고 얘가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A1, A2 0.1V일 수도 있어. 0.3V도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달하는 줘야지. A2, A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F4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되겠어요. 코사인 성분은 사인 성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 개수를 B로 표현할게요. B2, B3 이런 식으로 여연파는 여연파대로, 정연파는 정연파대로 이렇게 각각의 개수를 비교해서 쓰면은 퓨리에급수 식을 다 전개한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갖다 좀 더 간단하게 쓰면은 여기 다 시그마하고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썸메이션으로 되어 있고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대지만 그 위 아주 높은 값들은 또 0일 수도 있고 개개별로 각각이 또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an의 sin n 오메가 t로 쓸 수가 있겠어요. 한번 대입해 볼게요. n이 1이면은 a1의 sin 오메가 t 되지. n이 2야 플러스 시그마니까 플러스 n이 2면 a2의 sin 2 오메가 t 3이면은 a3의 sin 3 오메가 t n이 4면은 a4의 sin 4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겠지. 사인 성분은 다음 코사인 성분은 마찬가지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코사인 n 오메가 t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퓨리의 급수식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신호를 갖다가 코사인 또한 사인 성분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사인 성분의 합으로 사인 성분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형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관련 서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표비의 수식은 이렇게 사인 성분과 코사인 성분 그리고 직류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요 A0를 유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내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A0는 공식이 이렇게 나타나죠. A0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한 주기 적분하면은 A0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해보면은 얘는 0부터 T까지 여기 VOT라고 했는데 VT라고 할게요. 그냥 VT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VT라는 식이 나와지고요. A0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한 주기 적분하면은 돼요. 그렇게 하면은 값이 나와지면 이렇게 유도가 돼요. 다음 두 번째로는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사인 n 오메가 t를 곱한 다음에 양변에 사인 n 오메가 t를 곱한 다음에 한 주기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공식이 그렇게 되었을 때 AN은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 t분의 2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의 사인 n 오메가 t의 dt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BN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양변이라는 얘기, 여기가 VT가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VT. VT는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그러므로 VT는, 또는 VOT는 이거다라는 것이었어. 여기에서 BN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코사인 N 오메가 T를 곱한 다음에 한 주기 적분해주면 돼. 그렇게 해서 유도하면, 그때 Bn은 어떻게 나오냐면 t분의 2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OT 즉 VT의 코사인을 곱했으니까 코사인 n 오메가 t의 dt 이렇게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압 초포회로의 고조파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이렇게 캡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이렇게 출력값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조파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3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쉬었다가 2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출력 전압, 고조파 분석을 위한 강압 촉포의 출력 전압은 좀 쉬었다가 A0 구해야 되고 AN 구하고 BN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출력 VOT를 분석하자라는 얘기야. 이 출력 VOT 그렇게 분석하는 거는 2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